될 거는 칼로리 기론이 아닙니다. 뭐 칼로리 기론 열이 위에서 아래로 그걸 짜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문장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딱 봐도 이거 아닙니까? 증기관 같은 여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모 쳐도 좋아요. 열기관의 열 효율 문제였다. 우리가 읽어야 될 게 이거 있구만. 열기관 기관의 열 효율 이게 문제래요. 물론 그 앞에는 칼로리 기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칼로리라고 뭐 얘기했는데 뭐 열이 흐른다 이런 내용인가 봐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가 읽어야 될 건 이거고요. 이게 우리가 정확히 잡은 주제라는 걸 증명하는 게 바로 다음 문단 첫 줄이에요. 이 문단도 그냥 읽어봅시다. 이 문단 출발. 읽어봐요. 이 문단. 왜 1문단에서 주제 잡아야 됐을까? 2문단에서 카르노가 나오는데 카르노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물레방아 높이 차이 이게 뭔 소린지 모르고요. 필요 없고요. 맨 마지막 줄 볼래요? 2문단 맨 마지막 줄 열기관의 열 효율 나오죠? 이걸 읽었어야 됐어요. 열 효율 역시 이러한 자 밑줄 두 온도에 그리고 한 번 더 동그라미 만 의존한다. 카르노라는 사람의 입장이 나와요. 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가 과학 지문 막 풀잖아. 근데 우리가 그 과학 원리를 이해하라고 한 지문이 여태까지 있었나? 우리 보고 뭐 부력을 이해하라고 했나? 아니면 뭐 천문학의 천체 궤도 일식의 이해를 하라고 했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입장, 어떤 사람이 나왔을 때 그 과학 이론에 대한 어떤 생각과 입장을 읽으라는 글들이었습니다. 카르노, 근데 이 사람의 수많은 이론 중에 뭐를 이해하면 되냐면 열 효율이요. 열기관의 열 효율. 뭐라고 했냐면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 열 효율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문단의 첫 줄 읽어보니까 뭐부터 시작해요? 열기관 설명부터 합니다. 열기관이 이런 거다. 문제에 나와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풀어보면 돼요. 그리고 열기관 설명 끝나니까 두 번째 줄에 열 효율은 하고 시작하죠. 열 효율은 다시 보고 갈래요? 이 문단 두 번째 줄 중간 열 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으로 정의된다. 됐습니다.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 그러니까 열에 대한 일의 비율을 열 효율이라 하겠대요. 됐을까요? 이 정도는 우리가 무슨 관계인지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 어때요? 열이 10이에요. 1이 5예요. 1이 3이에요. 그러면 왔어.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30%. 뭐 0.3에도 좋고요. 이 비율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관계는 당연히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기초 수학이니까. 자, 됐습니다. 카르노 입장 읽었어요. 이 사람 입장만 나오면 문제가 아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3문단을 보시면 줄이라는 아저씨가 나올 겁니다. 요거는 일단 지문 다 같이 보고 갈 거예요. 다시 한번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읽어야 돼. 근데 백방 내가 장담한데 여기서 절반은 줄 읽고서 이거 기억이 안 남을 수도 있거든. 자, 다시 한번 요거 읽어야 돼. 3문단 읽어주세요. 민준아 책 가져가야지. 내가 줄게. 책 갖고 왔으면 제출해.
이름 써서. 오케이. 테스트는 스킵하자. 어때요? 일단 첫 줄부터 의잉해야 돼요, 원래. 3분단 첫 줄 보면요. 이렇게 말하네. 한편 1840년대 줄은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각종 에너지의 양을 측정. 의잉해야 돼요. 의잉? 내가 읽어야 되는 거는 열이 얼만큼 일로 비율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바로 열 효율인데요. 지금 뭐래? 열을 얻기 위한 에너지의 양. 뭔가 반대가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예, 뭐지? 자, 계속 읽어보면 3문단에 여기로 와보세요. 6번째 줄. 열은 형태만 다를 뿐. 그러니까 일과 열은 찾으셨나요? 6번째 줄이야. 3문단 6번째 줄. 일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으로 여기 밑줄 등가성. 자, 이거였어요. 등가가 뭡니까? 등가. 혹시 명작 애니메이션 중에 꼭 이렇게 덕후 표정을 지을 필요는 없는데 명작 애니메이션 중에 이거 뭔지 아세요? 그 강철의 연금술사라고 혹시 알아? 공부 열심히 해라. 등가 교환의 법칙. 아주 핵심 키워드지. 등가가 뭘까요? 대등한 가치를 갖는 이라는 뜻입니다. 아실 거예요. 등가성. 대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성질. 아마 여러분들이 강철의 연구술사는 몰라도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겠다. 오히려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더 익숙할 것 같네요. 자, 물어볼게. 이 사람이 결국에 물속의 날개바퀴 회전, 추 낙하 그게 핵심이 아니죠. 이 사람은 열 효율이 뭐라는 거야? 등가성을 갖는데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등가성을 갖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계속 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사실. 여기가 체크네요. 자, 열이 10이면 이걸 1로 바꾸면 줄은 몇만큼 1로 된다는 거예요. 등가. 보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개의 비율은 줄은 몇이 나와야 되나요? 설명은 안 해줬어요.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열 효율, 저 열과 일의 비율을 따지라고 한다면 1이 나온다는 거, 100%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줘야 돼요. 여기까지 읽는 게 고난도였어요. 자, 여기서 막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다시 보면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죽었다 깨어도 모르는 사람들은 특히 시험장에서 이거 정답이 29%거든? 이걸 놓친 여러분들 선배들은 이거 안 잡고 읽어서 그래요. 실험했다. 에너지 보조 법칙 아싸 아는 거다. 아무 도움 안 돼요. 열 효율이 100%구나. 열과 일의 비율이 100%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이제 다음 거 들어가도록 할게요. 4문단 가보시면 다른 사람이 또 나올 겁니다. 4문단도 읽어주세요. 여기서 많이 멘탈이 나가요. 아니, 톰슨이 카르노를 지적했다고 하는데 왜 지적했는지 보니까 줄이 주장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대요. 줄의 이론에 줄에 위배돼서 카르노를 지적했대요. 근데 그걸 설명 안 해요. 왜 위배되는지. 카르노는 이렇게만 설명했어요. 두 온도에만 의존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가는 거야.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만 얘기하고 빠지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톰슨이 야 카르노 너 틀렸어. 왜? 줄에 따르면
에너지는 등가성인데 너 그거 위배돼라고 얘기한대요. 자, 여기서 왜라고 하면 이제 망하는 거야. 왜 위배되지? 에이, 그걸 누가 물어봤어요. 위배되나 보다 하고 가는 겁니다. 카르노는 줄에 맞지 않는다. 자, 쌉고수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100%라는 거야? 100%가 아니라는 거야? 카르노의 주장에 따르면. 100%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읽으면 진짜 쌉고수. 그러면 답이 풀려요. 29%가. 자, 근데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얘기하고 쓱 빠지고요. 그 다음에 클라지우스가 나옵니다. 클라지우스는 뭐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카르노 이론이 없으면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잖아. 카르노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어? 그러니까 카르노는 오라, 맞아. 카르노를 증명한대요. 근데 그러고 끝나요. 왜 증명한지는 설명을 안 해줘요. 자, 이 태도만 보시면 됩니다. 톰손은 카르노를 지적했고 클라우지스는 카르노를 증명, 옹호해줬어요. 여기까지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 과학적 원리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입장을 읽으면 돼. 자, 여기까지 읽었나요? 그러면 거의 끝났거든.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시면 됩니다. 5쪽에 자, 두 문단 남았거든요. 자, 시간을 이제 좀 드려야겠죠. 풀 문제들을 두 문제 이제 읽어보시고요. 1번, 2번, 3번, 4번 네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가 20%대예요. 3번 문제 꼭 맞춰보시기 바라고 응원하는 마음에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계산하고 있는 순간 나 뭐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출발. 네? 응? 뭐가? 뭐 문단 하나 더 있어요. 잠깐 두 문단 남았잖아요. 아니 이거 똑같은 문단 두 개 있어. 하나 더 있어. 한 문단 남았네요. 이씨 뭐야 이거? 모르겠어?
오늘은 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말만 맨날 이렇게 하고. 아니야. 오늘은 할 수 있어. 오늘은 소프트한 지문들로 좀, 물론 문제는 좀 하드코어한데 현대식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항에서 금방 끝낼 수 있어서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겁니다. 빨간 날에 부른 것도 죄송한데. 이 정시간에도 오라는데 왜 안 왔지? 규영아, 친구들 왜 안 나왔냐? 몰라. 아직 좀만 더. 3번 문제 트라이 해보세요. 아직 시간 없으신 분들은 3번 도전해보세요. 3번을 맞춰야 돼요. 빈된 것이 뭐 골랐어요? 지렸어. 넌 아까 맞은 거 봤어. 잘했어. 근데 너 2번 틀렸다 임마. 이거는 기술적으로 풀어야 돼. 기술적. 그거를 이해를 갖고 오면 못 풀어요. 그것도 40%야. 딱 정답이면 40%다. 3번은 몇 %예요? 그 29%요. 열 효율을 못 잡으면 죽었다 깨어도 안 보여요. 가볼게요. 자, 마무리를 해보세요. 3번 빨리 도전해봐. 못한 사람들 10초만 더. 3번부터 볼게요. 3번 문제부터 볼게요. 3번 가에 들어갈 말을 고르래요. 보기 볼게요. 보기. 줄의 실험과 달리 답 나와야 돼요. 줄의 실험과 달리. 줄은 뭐라고 했는데 이거 잡았어야 돼요. 100% 등가성 1이 다 열이 다 1이 돼. 1대 1이야. 그냥 다 100% 교환돼. 가 아닌. 약간 뭐야. 줄과 다르게 실험 결과가 나오면 100%가 안 나와야 되네. 클라지우스 마저 남은 분들 이것을 알겠지만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0%가 될 수 없다라고 대놓고 써놓고 있죠. 열 전부를 1로 전환할 수 없다. 세 번째 주제 그렇게 써 있어요. 열 효율이 뭔지. 열기관에서라고 알려줬지. 답 5번입니다. 3번에 답 5번 볼까요?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두 작동 온도에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작게 나와야 됩니다. 그냥 이게 답이에요. 100%가 안 나온다. 줄과 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계산하는 게 아니었어요. 분모에 뭐 들어있지? 분자에 뭐 들어있지? 그게 아니라 줄과 다르게 클라우지우스가 증명한 카르노 증명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말이 100%가 아니다. 그래서 카르노의 이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게 이 글의 핵심 주제였고 이게 1번의 답 5번인 이유입니다. 1번의 답 5번. 야,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냐? 1, 2, 3, 4. 선지 1, 2, 3, 4는 사실일치야. 1문단, 2문단에서 왔다 갔다 키워드 잡아서 하면 되는데 선지 5번만 글 전체를 총괄하는 주제가 담겨 있어요. 혼자 그래서 말투가 달라. 이런 거 좀 웃기죠. 자, 1번의 선지 1번. 바뀌었죠? 열을 1로 만드는 기관이라고 2문단 첫 줄 열기관 설명하는 그 부분 문제였고요. 선지 2번. 수력기관에서 물의 양과 한일의 양의 비는 온도 차이. 이것도 2문단 읽으면 알겠지만 높이 차이에만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2번 X. 3번 질량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이 글은 질량이라는 단어를 딱 한 번 씁니다. 이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바로 찾아갈 줄 알아야 돼. 1문단 두 번째 줄에 있었어요. 중간에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 됐지. 그래서 3번 말도 안 되고요. 선지 4번. 뭐야.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가는 거지. 바뀌었죠. 답 5번. 이 글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많이 틀렸을 거예요. 여기 잠깐 칠판 볼래요? A는 톰슨이 카르노를 지적한 거예요. 비판 문제야. 그러니까 이 비판의 내용을 찾아달라라는 건데 비판 문제는 공식으로 하자고 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누가 이게 1번 이게 A 누구를 B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지 확인하시고요. 맨 처음 체크해야 되는 거 여기 A의 입장. A가 과연 할 수 있는 말인가? 카르노를 비판하는 톰슨이 할 수 있는 말인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비판받고 있는 카르노, B의 입장이 확실한가? 비판의 내용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카르노 너는 틀려. 카르노처럼 하면 부작용, 부작위를 말해야 돼요. 다시 비판의 내용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야 된다. 부작용. 너처럼 하면 나쁜 일이 생겨. 이게 비판의 첫 번째. 두 번째, 부작위. 야,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 라는 말. 이게 비판인데요. 자, 그러면 이게 답이 2번이야. 근데 2번이
이거 너무 뻔한 말인가요? 혹은 너무 허접해요 선지가 할 텐데 자 이거는 2번을 보고 고르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 실제로 2번 선지 보고 답을 선뜻 고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금 애매한데 이걸로 가도 되나?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나머지를 X를 확실히 해줘야 돼요. 자 선지 1번 봐봐. 2번 문제 선지 1번.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가 없어. 잠깐만 이거 누구 얘기? 잠깐만 톰슨이 카르노를 비판한 거지. 지금 톰슨이 카르노한테 한 얘기를 하라는 건데 톰슨은 지금 카르노를 지적한 이유가 줄에 위배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톰슨은 누구랑 같은 편이야. 줄이랑 지금 같은 편이잖아. 근데 지금 이 선지 1번은 줄을 까는 얘기 아닙니까? 서로 전환이 안 돼. 줄은 분명히 지금 서로 전환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톰슨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기가 카르노를 지적하기 위해 따르고 있는 근거를 갖고 온 줄을 비판하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말이 안 돼요. 톰슨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X. 선지 2번. 선지 2번은 맞아. 선지 3번.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는 것과 같은 방향성. 이거 누가 한 말이야? 클라우지우스가 한 말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5쪽 두 번째 줄. 5쪽의 두 번째 줄에 클라우지우스가 한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한 말이 톰슨이 한 말이라고? 완전 번지수 잘못 찾았죠. 아까 3번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톰슨이. 톰슨의 입장에 말이 안 되고요. 선지 4번. 이것도 누가 한 얘기예요? 4쪽 맨 아래에 있었잖아. 이거 클라우지우스가 카르노를 증명하기 위해 쓴 말. 만약에 카르노 말이 틀리다면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이런 걸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클라우지우스가 한 말입니다. 톰슨의 입장이 아니에요. 톰슨이 할 수 없는 얘기죠. 원래 이 아저씨는 카르노를 지적한 거를 반박해서 증명해준 아저씨니까 더더욱더 이상한 말이 있는 거죠. 톰슨이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선지 5번도 마찬가지죠.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카르노가 대놓고 한 말이죠. 두 온도의 말. 그러니까 답은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가장 무난한 말이에요. 선지 2번 볼까요? 칼로릭이면 열기관이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칼로릭은 누가 끌고 온 말이야? 이 문단에 나와 있거든요. 이 문단 초반 부분 보시면요. 칼로릭의 이론을 이용한 카르노. 칼로릭 이론은 카르노가 사용한 거고. 그러면 무난하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카르노, 네가 말한 칼로릭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부작위에 대한 비판. 이게 가장 적절해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좀 그렇게 복잡한 문제 아니에요. 자, 입장을 확인해 줘야 돼요. 비판 문제는. 얼마큼 논리적으로 비판했는가 그딴 거 안 물어봐. 입장이 맞는가? 할 수 있는 말인가?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정답률 90%니까 설명 안 드릴게요. 틀렸으면 어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첫 번째 문제 몸풀이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물론 정답률 20%짜리를 몸풀기용으로 풀었다가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다음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주제를 잡았죠. 이 오른쪽에서도 역시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 1문단의 주제가 안 나와요. 이건 미리 말하자면. 자, 그리고 과학 지문 연달아 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계산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풀다 보면 보기도 미리 보고 와봐. 9쪽에 7번 문제 보고 와요. 왠지 계산하고 싶은 이 마음. 그리고 지문도 다시 보실래요? 수식의 향연이죠. 이걸 계산하고 있으면 바보. 분명히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1문단에 없고요. 2문단 시작할 때 알려줘요. 요즘엔 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옛날 지문이긴 하지만 1문단에서 무언가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2문단에서 내가 읽어야 될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읽었다면 저 식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보로 보일 거예요. 저기 있는 복잡한 수식 같은 게 정보로 보이게 돼요. 내가 여러분들 선배한테 들은 건데 이 반대를 여기 나오는 무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배운대요. 화학에서. 이게 물리냐? 화학이야 물리야? 물리인가? 어쨌든 배운대요 이거. 그래서 너무 유리하지 않냐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 문단을 꼭 잘 읽으셔야 됩니다. PS야. 여기까지만 알려주고 이제 시간 재줄게. 이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 봐주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 자, 시간을 정확히 재드릴게요. 대부분 못 풀 거예요. 3문제밖에 없거든. 자, 6분 재드릴게요. 6분 재드릴 테니까 출발해 봅시다.
어때요? 할만합니까? 기분이 안 좋지 읽으니까. 예. 뭘 놓쳤을까? 봅시다. 같이 보자. 마지막 문제는 도전해봐야 돼요. 근데 근데 쉽지 않아요. 정답 좀 말해줘요. 같이 가보자. 1문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있대요. 이상이 뭐야? 이상적이다 할 때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아니고 생각 관념 속에서 바라는 정도의 의미죠. 그래서 이상하다 할 때 그 이상이 아니야. 이상적인 기체 상태를 관념 속에서 생각해 본 방정식은 이런 구조가 되어 있대요. P는 압력이고 온도는 T고 부피가 V래요. R은 기체 상수라는데 기체 상수는 나도 뭔지 모르겠어요. 왜요? 설명 안 하니까. 여기까지예요. 그렇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문단이 이렇게 써 있죠. 이 문단 첫 줄 같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체, 실제 기체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하면 잘 맞지 않는다. 됐네요. 이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P였어요. 자, 문제가 제공되면 무조건 해결책이 같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은 안 나오면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 대부분 P와 S를 같이 줍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제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 문단은 문제에 원인이 나와 있는데 자, 몇 개일까요? 2개예요. 그냥 써 있어. 대놓고 알려줘. 눈치 못 채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방금 읽은 거 이 문단 첫 줄, 방금 읽은 거 다음 문장 계속 읽어볼게요. 실제 기체에는 자, 밑줄 분자 자체 부피. 와, 분자 간의 상호작용. 이 2개예요. 이 존재하기 때문 됐어요. 원인이네요. 하나는 분자 자체 부피. 분자 자체가 갖는 부피. 이거하고 분자 간 상호작용 때문이다. 그렇구나. 얘들 때문에 이상기체가 실제 기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기체에는 잘 안 맞는구만. 이놈들 때문에 그렇구만. 이렇게 되어 있는 지문이었어요. 자, 분자 자체 부피는 더 설명을 안 해줘요. 그리고 뭘 설명하냐? 분자 간 상호작용을 설명해줘요. 어떻게 써있는지 계속 읽어볼게요. 계속 읽을게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인력과 반발력 때문에 생긴다. 그렇구만. 인력이라는 거와 반발력 이 2개 때문에 생기는 거구만. 됐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진짜로요. 자, 인력이 있으면 잘 맞다는 거야? 잘 안 맞는다는 거야? 다시 분자 간 상호작용 때문에 잘 안 맞는다. 분자 간 상호작용은 인력 때문에 일어난다. 인력이 있으면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 괜찮을까요? 그리고 뭘 설명해요? 인력이 약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인력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계속 읽어볼게. 온도를 높이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인력의 영향을 줄어든다. 온도가 높으면 인력이 작아짐. 그렇구만. 온도가 높아지면 인력이 작아진다.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또한 인력은 인력의 영향이 줄어든다. 영향이 줄어든다. 그 다음 또한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분자 거리가 멀어지면 아까는 온도가 높아지면 이번엔 분자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한다. 감소하다. 됐네요. 분자 간의 거리가 멀면 인력이 감소되는구만. 온도가 높으면 인력이 영향력이 줄어드는구만. 문제가 안 생기겠구만. 문제에 잘 맞겠구만.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온도가 낮으면 문제가 생기는구만. 잘 안 맞는 거구만.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문제가 생기는구만. 잘 안 맞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여기 좀 어려웠죠. 조금 비튼 거야. 문제가 잘 맞지 않는 경우를 설명한 게 아니라 잘 맞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인력이 영향이 없거나 감소된 상황. 조금만 더. 어느 정도 이상 멀어지면 그 힘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해진다. 그 힘, 인력이 무시할 정도가 된대요. 멀어지면, 엄청 멀어지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멀어지면 완전 무시할 만하다. 그럼 그땐 잘 맞겠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뭘 설명한 걸까? 여러분들 잠깐만 그래프 보고 와도 될까요? 이게 지금 요 부분이 뭘 설명해 준 건지. 9쪽의 7번 문제요. 아까 풀었던 마지막 문제. 자, 부피가 무지막지하게 큰 상태를 보세요. 부피가 값이 굉장히 큰 거. 기체 분자들이 있어요. 근데 부피가 엄청나대요. 그럼 분자 간 거리가 어떻게 돼요? 오지게 멀겠죠? 분자가 오지게 모니까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가 차이가 커요, 작아요? 거의 없죠. 그거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인 거야. 끝부분인 거야. 그래프를 그려야겠네. 야, 나 흑백이라서 그러는데 이상기체 무슨 색깔이야? 검서. 아, 점선이야? 그려놓을까? 드르륵 못하세요? 네. 야, A는 무슨 색이냐? A가 왼쪽에 있는 그건 나도 볼 수 있는데 색깔 없어? 거. 색깔 없어. 아, 쉣! 아, 기출이니까 검은색이지? 그러면 나는 색을 넣어볼게. 요! A. 요! B. 이렇게 해볼게. 잘 그렸다. 이상기체와 지금 실제 기체가 차이가 없는 상태. 왜? 부피가 오지게 커갖고 부피가 엄청 커서 분자 간의 거리가 오지게 멀어서 인력이 엄청 감소돼서 인력이 거의 없어서 문제가 지금 발동하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여기예요. 아, 이걸 설명한 거였구나. 이 그래프가. 텍스트를 그림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올게요. 반발력 얘기 안 했어. 하지만 찾으셨나요? 하지만 여섯 번째 줄이네. 이 문단 중간. 하지만 분자들이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면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해요. 반발력이 인력을 압도하게 된다. 아, 반발력이 압도하는 상황이 있대요. 인력이. 그래? 그러면 인력이 별로 작동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황이라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네요. 이러한 반발력 때문에 자, 엄청 가까우면 맞닿을 정도. 자, 거의 맞닿은 정도. 엄청 가까운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반발력 때문에 실제 기체 부피는 자, 여기 압력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실제 이상기체에서 기대했던 만큼 줄지 않는다. 부피가 안 줄어듦. 기대만큼 안 줄어듦. 원래는 거의 맞닿으면 부피가 확 줄어야 되는데 압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부피가 줄어야 되는데 이 반발력이란 놈이 거의 맞닿은 상태에서 압도하기 때문에 그때는 결과가 좀 다르죠. 부피가 안 줄어든다. 다른 문제예요. 자, 실제 기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 간의 거리가 먼데 자, 이 범주가 중요해. 멀지 않고 적당히 가까우면 인력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어딜까요? 이 부분이. 뭐야, 색깔 똑같네. 인력 때문에 분자 거리가 멀지 않고 가까워서 인력이 존재하는 상태. 감소된 게 아니라 인력이 존재하는 상태는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를 말해요. 어렵나? 이상기체랑 지금 안 맞아요. 여기는 왜 안 맞을까? 부피가 적당히 작은 상태야. 적당히. 그러니까 멀지 않고 어느 정도 문자가 거리가 가까운 상태. 그래서 지금 안 맞는구나. 이상기체와 지금 실제 기체 안 맞는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읽은 거. 이게 거의 분자끼리 거의 맞닿아서 분자끼리 거의 붙어 있어갖고 반발력이 압도할 때는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맞아요. 부피가 생각보다 안 준다.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이 반발력 때문에 생긴 안 맞는 부분이에요. 이거 좀 어렵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봐요. 포기하지 말고 해봐. 여기는 인력이 멀어서 차이가 없는 부분. 그러면 이 부분. 자,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여기는 지금 이상기체랑 차이가 있죠? 안 맞죠? 왜 안 맞지? 분자 간 거리가 적당히 가까워서. 근데 여기도 안 맞아요. 노란색과 하얀색 점선 안 맞고 여기서부터는 파란색과 또 점선이 안 맞아요. 여기는 또 왜 안 맞나요 하면 부피를 말도 안 되게 줄였죠. 엄청 줄였죠. 너무 가까워요.
약간 반발력이 압도해서 부피가 y축 값이 부피였죠. 부피가 생각만큼 원래 이상기체라면 이렇게 부피가 줄어야 되는데 압력이 압력이죠. 부피가 이렇게 준 만큼 압력이 큰 만큼 부피가 줄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줄어요. 하얀색만큼 안 줄어요. 그게 바로 반발력 압도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문을 이해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많이 어렵죠, 이 부분이. 꼭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자, 근데 이거를 몰라도 여기까지 이해 못해도 풀게끔은 해줍니다. 자, 계속 본문 이어서 볼게요. 산문단 가면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 못한 사람은 이제란 말이 좀 황당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제 뭔가 해보겠대. 가볼게. 이제 부피가 V인 용기 안에 있는 일몰의 실제 기체를 생각해보자. 실제 기체를 생각해볼게요. 이때 자 까먹으면 안 돼요. 아까 문제 원인 첫 번째 게 뭐였죠? 분자 자체 부피가 이게 문제 첫 번째 원인이었죠. 설명을 안 했을 뿐.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읽어볼게. 이때 분자 자체 부피 안 놓쳤죠? 까먹으신 분이 써보세요. R1이야 이게 R1. 첫 번째 문제 원인. 첫 번째 문제 원인. 분자 자체의 부피를 B라고 하면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이동 부피는 이상 기체에 비해 B만큼 줄어든 V-B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실제로 이 기체가 움직일 수 있는 부피가 분자도 그 기체에 갖고 있는 자체 분자도 있으니까 분자 자체 부피도 있으니까 이 부피는 뺀 게 얘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너무 기체 부피만 말했다. 분자의 부피만큼은 빼야 이 기체가 존재할 수 있는 실제 기체가 나오지 않냐. 그래서 뭐 했대요? 여기다 이걸 뺀 거야. 이상 기체에서는 정말 그냥 그 통 안에 있는 기체 부피를 다 했는데 분자만큼 차지한 부피를 빼줘야 실제 이동할 수 있는 기체 부피가 나오는 거지라고 해서 이걸 뺀 거래요. 분자의 부피였어요. 요거야. 요거를 뺐네요. 이게 B였어. 이거 우리 부력할 때도 비슷한 거 하지 않았어요? 차지한 부피만큼 뺀 부력.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좀만 더. 한편 뭐 하겠어요? 이거 얘기할 거예요. 실제 기체는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한 상호작용. 자, 인력 때문에 생긴 거를 보정해 주겠대요. 서로 끌어당김으로 실제 이상 기체보다 압력이 나아진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읽어보자. 이때 줄어든 압력은 기체 부피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것을 비례상수 A가 포함된 V제곱 A로 나타낼 수 있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체 부피가 줄면 분자 간 거리도 줄어 인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압력이 다른 변수값 적용된대요. 자, 즉만 읽으시면 됩니다. 즉 읽어볼까요 이제? 자, 우리 산문단 아직 보고 있어. 산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중간. 즉 실제 기체의 압력은 이상 기체에 비해 저거만큼 줄어든다. 실제 기체는 이거에 비해서 저만큼 압력이 줄어든다. 압력이 P였죠? 그렇다면 이 P에서 값을 빼라는 거니까 V 방금 이만큼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걸 빼준 거예요. 자, 그리고 봅니까? 뭡니까? 이게 반데르발스 이름 뭐야? 반데르발스 맞네? 반데르발스 이상 상태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래 이게. 연결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요거 이거구나. 이거구나. 문제의 원인을 각각 이렇게 보정해 준 거구나. 실제 기체와 다른 점을 보정해줘서 실제 기체에 잘 맞는 방정식을 만든 거구나. 이게 바로 S였어요.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한 S가 바로 요거인데 문제가 두 개였기 때문에 두 번 해준 거죠. 여기 연결해 줬어요. 됐어요. 뭐 노벨상 받았대요. 좋겠다. 노벨상 연금 얼마냐? 알아? 내가 듣기로는 한 500만 원쯤 된다고 들었는데 월? 평생 받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자손한테도 1세대까지 뭐 몇 퍼센트 준다고 하던데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하기에는 조금 소소하지 않습니까? 노벨상인데 월 500? 나쁘진 않은데? 아니다.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구나. 우리나라 노벨상 받은 사람 있나? 아직까지 없구나. 있어 임마. 있어. 믿어줘.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인데 지금 돌아가셨을걸? 알지? 김대중 씨 받았잖아. 노벨 평화상. 2005년생인가 6년생인가? 5년생. 그러면 DJ 때가 아니구나. 노무현 때구나.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전에 대통령. 그 아저씨가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서 노벨 평화상 받았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5번 문제 가봅시다. 5번의 답 5번입니다. 실제 기체 분자 간 상호작용은 핵심이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분자 간 상호작용은 거리에 상관없이 뭔 소리야. 거리에 따라 다 달려있는데 거리에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5번은 틀렸죠. 쉽네요. 나머지 선지 뭐 헷갈린 거 있나요? 뭐 선지 1번 괜찮고 선지 2번. 네. 문제가 없는 가상의 기체.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는 가상의 기체. 이성 기체. 충분히 나올 겁니다. 자, 6번도 5번이야, 5번. 6번에 다 5번. 왜 B를 뺐나요? V에서 왜 B를 뺐나요? 그 선지입니다. 그래서 니은의 실제 기체는 니은이 줄어들어야지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상하죠. 예. 이게 기억, 이게 기억, 이게 니은. 어디가 더 작나요? 당연히 니은이 더 작지 여기가. 그래서 답 5번 나오게 됩니다. 자, 7번 답이 뭐였겠어요? 답이 2번입니다. 요 놈이 문제였죠. 자, 가볼게요. 그림을 내가 제대로 못 그렸으니까 이 문제로 볼게. 선지 2번부터 보자. 압력이 P1과 P2 사이일 때. 자, 이때는 무슨 상황이에요? 인력 때문에 인력이 너무 가깝지 않고 멀지 않고 그 사이 적절히 가까워서 적당히 가까워서 차이가 생긴 상황. 자, 이때 A가 B에 비해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자, P2는 근데 보시면 B는 이제 B는 P2 보시면 이상기체와 지금 실제 기체 B가 교차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딱 맞닿아서 반발력이 압도하는 순간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A는 아직 P3까지 올라가야 돼요. A는 P3부터가 반발력이 압도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인력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A가 더 크게 받는다라고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원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걸 또 뭐 인력 계산하고 부피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더 반발력이 압도하는 상황에 도달했는가를 묻는 문제예요. 바로 B가 더 먼저 반발력이 압도하는 상황에 도달했네요. 그 부분을 봤으면 답이 보입니다. 됐을까요?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오늘 흐름이 좋아요. 넉넉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두 지문 봤잖아요. 맨 처음 지문 칼로리. 여러분들 이거 항상 내가 다시 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과제도 하시면서 자기 걸로 만들려면 한 번 더 보셔야 돼. 아니 이 지문 내용은 또 안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정도 글을 내가 소화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시면서 다시 보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정도의 지식과 관계는 내가 내 걸로 흡수하라고 또 드리는 거예요. 기출을 우리가 정말 많이 볼 거야. 제가 빠짐없이 보여드릴게요. 기출은 다 우리가 점검할 건데 어느 순간 이 단계에 도달해요. 뭐야, 나왔던 거 맨날 또 나오네. 맞아요. 나는 이거를 15년치, 20년치를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왔던 것만 또 나오니까 이제 뭐 새로운 수능이 나와도 유형이 신유형이다. 초고난도가 나왔다. 그놈이에요. 맨날. 아무리 어려운 지문을 해봤자 또 이거구만, 또 이거구만. 그래서 그 원리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맛을 보라고, 눈치채라고 지금 계속 이걸 하는 거거든요. 기출, 자, 유형을 계속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3월 들어갔을 때 지식 수업했을 때 수특에 있는 지식 수업이랑 어우러져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냥 편하게 풀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약간 지금은 유형, 어떤 원리에 의해서 출제되는지를 자꾸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지식은 나중에 넣어도 돼. 자, 10쪽입니다. 좀 기네. 연도가, 출제 연도를 보세요. 그 애구만. 2018년 그거예요. 두 가지 주제가 하나로 뭉쳐서 나왔던. 우리가 2018년 지문을 벌써 2개인가 3개 풀었어요. 저번 시간에는 LP 논리학, 양자역학과 LP 두 가지 논리학과 과학을 결합한 지문 봤었고요. 또 그거 질점, 그쪽도 다 이 시기 때 나왔던 거죠. 네, 이때는 이제 지문 형태가 많습니다. 자, 이 지문은 두 가지를 합쳤다고 많이 봐요.
법지문과 인문지문의 복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근데 저는 뭐라고 써놨냐면 복합이라고 안 써놨어요. 인문이라 써놨어요. 저는 법지문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는 처음에 설명한 인문지문이 마치 법에 대한 적용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고 인문지문, 철학지문 한 방에 끝나거든요. 자, 이 지문에서 제가 훈련하고자 하는 거는 논리 연결이에요. 또 잠깐만 보고 갈게. 이거 길어서 여러분들 지금 그냥 풀면 피곤해서 죽어. 이 지문은 좋은 지문이에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중에 배려가 좀 느껴져요. 물론 정답률은 배려가 없었어. 몇 프로냐? 어우, 48%. A를 설명해요. 와, 설명해. 출제하신 분은, 아니, EBS는 그렇게 말해요. 와, 인문지문 설명을 해줬어요. B가 나와요. 와, 법지문이에요. 인문과 법 경합지문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제가 훈련할 건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연결을 해줘야 돼요. 제가 논리 연결 수업을 저번에는 이제 그 프로타고라스 P와 E의 스승과 제자 소송으로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자, 이게 더 좋아요. A에서 설명한 부분 이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인문지문이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중에 인문지문 특화 훈련할 때 또 말씀드릴 건데, 입장이에요, 입장. 인문은 답이 없어요. 자, 방금 봤던 과학 반대로 상태 방정식하고 달라요. 방금 봤던 칼로릭도 달라요. 칼로릭은 사실 이론이니까 좀 다르긴 한데, 방금 봤던 과학 지문처럼 혹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과학 지문처럼 정확한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인문은 인간 문화에 대한 글이거든요. 하나 정답이 없어. 뭐가 착한 건지, 뭐가 선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학은 답이 존재합니다. 중력, 가속도 구하는 공식, 난 잘 모르지만 뭐 이런 게 있대요. 근데 인문은 자, 선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거든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장이에요, 입장. 누군가의 입장을 이해했냐 못했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문은 한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이황일 거예요. 맞나? 이인가요? 율곡이네. 미안하다. 5,000원이네. 이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의 입장으로 그대로 법에 들어가는 건데 결국엔 이걸 이해했으면 적용이 되는 거고, 이걸 못 잡았으면 백날 봐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법지문이 뭐 경국대전이 어떻게 되고 막 율이 어떻게 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꼭 이 사람의 입장을 잡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좀 도와줄게요. 이거 뭐 도전해서 맞춰서 의미 없어. 여러분들이 도전할 지문은 아직 많습니다. 과제를 열심히 해. 자, 1문단 읽어보세요. 입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치트키인 말 몇 개 있는데 너무 빨랐나? 첫 줄. 유학은 수기친을 통해 뭐뭐를 통해 수기를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오케이. 자, 수기친 수단 원인 뭐뭐를 통해 이 수기친을 통해 성인 되기 위해. 성인 되는 거구나. 성인 되는 게 결과. 인과로 묶여 있네요. 자, 재미난 거 알려줄게. 네 번째 줄 와봐요. 을 의미한다. 찾으셨나요? 1문단 네 번째 줄. 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기친을 통해. 아유, 이거 뭐야. 좀만 더 읽을게.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 야, 했던 말을 또 해버리죠. 수기친을 통해 성인. 도달하는 게 성인. 근데 성인이 뭔지 더 추가해 준 거고, 정말로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한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상하지 않습니까? 치트키로 점철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자, 수기, 치인 모두 다 뭐야? 성인이 되기 위한 거지. 괜찮을까? 기본 인과. 근데 이 성인이 뭐죠? 천도와 합일되는 거래요. 천도를 합일, 천도 하나 되는 거, 천도를 이루는 거. 야, 이거는 그냥 갖고 놀자. 뭐 풀 시간 따로 안 줄게. 10번 와보세요. 10번에
선지 3번 보세요. 이게 정답이면 60%래요. 난 당황했어요. 자, 3번. 수기를 위한 수양론, 치인을 위한 경세론 모두 천도 실현 목적. 어때? 괜찮지? 야, 그냥 3번이에요. 뭐 이렇게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선지를 왜 틀렸는지 이따 봐봐요. 자, 됐어요. 우리가 읽은 거 율곡이의 입장,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 천도합의된 성인. 너무 대놓고 알려줬어. 1문단에서. 이거 내겠다고. 자, 그 다음 2문단 들어갈게요. 2문단 읽어보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문제 유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데 나중에는 인문지문이 또 어떻게 원리가 또 되어 있으니까 인문지문에 대한 이론, 상대어 찾기 훈련 이런 거 따로 할 거야. 지금 맛만 보여줄게. 자, 이와 기에 대한 설명을 해요. 이거 윤리한 사람은 조금 편하지 않습니까? 예, 윤리한 사람 맨날 이기론, 뭐 이통기국 맨날 그런 거 보잖아요. 편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많이 나오거든. 본인의 윤리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어도 이기론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좀 편합니다. 근데 이 지문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언제 거야? 18년 거였죠? 자, 이를 이렇게 설명하네요. 가볼게.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를 설명할 거야. 상대어를 매칭하고 가야 돼요. 자, 우리 첫 시간에 서술 기준 훈련했었어요. 어떤 글이, 어떤 정보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두서없이 막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매칭되는 말을 봐야 되는데, 자, 기를 볼게요. 기를 시간적인 선우와 공간적 시작과 끝을 갖추면서, 아이고, 선우 시간과, 그리고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갖는다. 뭐야? 여기랑 매칭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시공, 가진다. 가짐. 시간과 공간의 성질을 갖는다. 매칭되시죠? 서로 반대인 거 보이시죠? 계속 읽을게요.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거 있나요? 매칭될 만한 게? 딱히 없죠. 끊임없이 변화. 따로 없어요. 서술 기준에서 어긋난 친구네. 핵심이에요. 핵심. 벗어나 있어요. 자, 좀만 더 읽어볼게.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다. 자, 이건 두 개 다 처리 가능해요. 물질이다. 아, 왜요? 구체 추상 써봐. 법칙이자 원리다. 아니, 법칙이에요 하면 되고요. 만물의 원리예요 하면 되는데 법칙이자 원리입니다. 추상이에요. 추상. 물질이래요. 근데 기는. 형체가 없다고 했죠? 형체가 없다. 감각할 수 없다. 그래서 뭐야? 기는 물질이다. 물질적 요소다. 감각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매칭이 되는구나. 벗어나 있죠. 추측해 보세요. 뭐겠어요? 변화가 이렇게 가야 돼.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해 줘요. 자, 근데 이건 지금 차이의 상대를 보는 거고요. 지금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부분은요. 차이만 설명한 게 아니라 공통점도 시간을 써서 설명해 줍니다. 특이한 거예요. 자, 공통점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계속 읽을게요.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방금 알려줬죠. 이는 현실 세계에 항상 기와 자 여기다 체크 더불어
왜 체크했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아,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한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여기다 체크. 분리됨. 같은 말 또 했어요. 이와 기는 구별돼요. 그러니까 다른 성질을 갖는다. 성질이 다르다.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구별된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하는 말이 둘은 더불어. 그리고 분리됨 없이, 분리 없이. 없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둘은 이와 기는 더불어 함께 분리되지 않고 함께 공존한다는 얘기. 그 얘기까지 눈치챘을까요? 이와 기는 성질도 다르고 분별이 되지만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별도로 지금 시간을 써서 알려줬어요. 이건 왜 알려줬을까? 공통점 자체는 문제로 내기 힘들어요. 똑같다는 건데 뭐 어쩌라는 건데, 둘이 같이 있다는 건데 어쩌라는 건데. 뒤에 문제 풀면 보기를 줍니다. 그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너무 많이 틀려서 내가 미리 알려준 거야. 됐을까요? 자, 이기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왔어요. 누구의 입장? 이의 입장. 이와 기의 차이. 상대어로 매칭한다면 문제 쉽게 풀립니다. 서술기에서 좀 벗어난 거 있지만 요걸 체크했으면 됐어요. 자, 그 다음은 3문단 가보세요. 3문단에서 지금 읽은 걸 바탕으로 자기 걸로 만들어보세요. 3문단 읽어봐. 어때요? 여기까지가 딱 첫 번째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요즘 타입에서는 요게 가 지문하고 끝나요. 여기서. 뒤가 이제 나 지문이거든. 자, 가까지 어떻게 이해됐을까요? 뭐 하자는 거야? 마무리 법칙. 형체가 없는, 변화하지 않는, 근데 동일한 모든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이를 발현시켜야, 잘 나타나야 선한 본성이 나와야 사람이 착하게 되고 훌륭한 천도를 이룰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조금만 읽어줄게. 3문단 첫 줄.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구를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 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 기는 다양하네. 이는 동일하네. 차이점 보이시죠?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이통기구론은 성인과 일반인의 기질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죠. 동일한 이라고.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됐을까요? 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거. 성인이요. 아까 우리 1문단에서 이가 도달하고자 했던 거는 성인 아니었나요? 근데 성인은 어떻게 도달한대? 선한 이의 본성이 나오면 뭐를 제거해서? 기질의 병폐를 제거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였어요. 이를 발현시키면 되는 거야. 윤리 공부한 사람한테는 너무 쉽네요. 그래서 이런 수양 방법으로 국리, 거경, 역행 이런 거를 했대요. 기질 변화를 위한 기질 변화론. 지금 기질 변화만 3번 나온 거 아세요? 기질 변화. 기질을 변화시켜서 잘 병폐를 제거하는 걸로 변화해서 이를 실현시키자. 자, 됐을까? 나쁜 기질을 제거하자. 그래서 이가 나오는 거야. 이제 두 번째 지문이랑 다를 바 없는 4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거든. 시간을 재드릴 거예요. 아니, 쉬는 시간하고 섞어서 드려야겠네. 다 해줬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내가 솔직히 이것도 알려줬다. 다 알려줬어. 성공해봐요. 몇 문제야? 많다. 6문제니까. 자, 30분에 이어서 합시다. 15분 드릴게요. 쉬는 시간 포함해서 8시 30분에 2교시 할 테니까
얼른 풀고 쉬어봐요. 할 수 있어요.